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문철준입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달 14선언 11주년 공동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 박성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가 경남의 통일딸기 사업을 비롯해 6개 분야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북한에 제안하고 왔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지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경남 통일농업협력회 김석호 상임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박성호 부지사님 지난 8월에 취임을 하셨죠? 예. 김해 출신이시고요. 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행정실장부터 행안부에서 지방행정정책관을 역임하셨는데요. 예. 자, 이렇게 일선 자치단체에 와 보시니까 또 어떠십니까? 예. 제가 부임한 지 오늘부로 2달 반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있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김경수 도정 이제 7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민선 7기의 도정 4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만드는 데 같이 이제 저희 전 공직자들과 같이 그렇게 밑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람 있는 그런 기간이고 물론 바쁘기는 했지만요. 그래서 우리 도청 전 공직자가 이제 도민들의 삶이 좀 나아지고 또 도의 경제가 좀 나아지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매진을 해왔고 어느덧 이제 도의 이런 행정이나 정책들이 조금씩 자리가 잡혀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4일, 그죠? 2박 3일 동안 북한을 방문하셨는데요. 예. 개인적으로 북한은 처음 가신 건가요? 예, 처음 다녀왔습니다. 예. 뭐 어떠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전후 비교가 안 되어서요. 네. 예, 이번에 한 160여 분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뭐 노무현 재단 관계자부터 그리고 뭐 시민단체, 뭐 종교단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녀오셨는데 그분들은 이제 한 11년 전에 갔다 오신 분들이라 그분들 이야기를 좀 쭉 들어봤는데요. 공통적으로 하신 이야기가 북한 평양이 많이 바뀌었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거기에 김책공대 그리고 그 김일성 대학이 있는 거리가 려명거리라고 있습니다. 그게 한 1년 반 정도 만에 이제 완성을 했다 그러는데 이제 좀 컬러풀한 고층 건물들이 많이 서 있고 또 한 가지 또 주목할 만한 변화는 그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10년 전에는 거의 상점들이 없었다. 그런데 시내 곳곳에 이제 상점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하는 그런 변화들을 느꼈고 또 이번에 그 북측 민화협 관계자나 북측의 조평통 관계자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게 이제 북한이 조금 변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체제 선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중점이었다면 곳곳에 이제 거리의 현수막들이 과학이라든지 미래 인재 양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북한 사회가 경제적으로 앞으로 변하려고 하고 있고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김석호 상임대표님. 예. 네. 경남 통일농업협력회 많은 분들이 아마 통일딸기로 기억을 하실 텐데요.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저희 경남 통일농업협력회는 농업을 통해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남북의 통일농업 기반을 만들기 위해 2005년 창립되었습니다. 현재 정회원 150여 명과 후원회원 7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6년부터 경상남도 농업교류협력 사업을 위탁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남북 농민의 상생을 이루는 통일딸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통일운동으로서 학생들의 헌책을 모아 만든 기금으로 북녘의 아이들을 돕는 꿈이 열리는 종이나무 사업과 매년 경남 지역 순회
통일음악회를 통해 통일의 공감대를 높이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 들어서만 벌써 남북 정상회담이 3차례 열렸습니다. 지난해 이맘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변화이고 속도인데요. 그 누구보다 반가웠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지난 2010년 오이사 조치 이후에는 남북의 교류협력 사업이 거의 중단되었었는데 이번 정상회담 이후 남과 북이 평화, 번영, 통일을 다시 논의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중단되어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저희들은 겪었지만 실무자 4명을 그대로 유지할 정도로 경통협을 묵묵히 지원해 주셨던 회원, 후원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감격스러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부지사님, 이번에 북한에 가셔서 통일 딸기를 비롯해서 6개 분야의 사업을 북한에 제안하고 오셨습니다. 조금 이따 자세한 이야기를 할 텐데 6개가 뭔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6개는 크게 보시면 이제 우리 도내 경제인 우리 지사님을 단장으로 한 경제인 방북단 조사단 파견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 분야에서 이제 윤희상 우리 선생님을 매개로 한 남북 교류 협력 사업하고 나머지는 이제 농업, 그 다음에 축산업, 그리고 수산업, 그리고 우리 함양의 산양삼 공동재배 사업 뭐 그런 것들을 제안을 하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경남도는 이제 왜 이렇게 6개를 여러 가지 사업 중에 6개를 뽑은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이제 지자체가 남북 교류 사업이 좀 일회성 사업이거나 저는 이벤트 위주의 사업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지방 정부 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복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 타 시도에 대비해서 우리 도가 하면 더 경쟁력 있고 비교 우위가 있는 분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칙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 사회가 뭔가 좀 자부심과 희망, 자신감 같은 걸 좀 느꼈는데 북한도 더 이상 일방적인 퍼주기, 뭐 인도적 지원, 뭐 이런 부분에 기대기보다는 서로 남북한이 교류해서 뭔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분야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6개 분야를 뽑은 것도 이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사업, 그거 중심으로 뽑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차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민선 7기가 출범을 했는데요. 경남도 차원에서도 남북 교류 사업 준비를 해 오신 거죠? 그렇습니다. 김경수 도정 출범하고 이제 전반기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대민봉사과가 남북 교류 협력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남북 교류 TF 조직을 7월 30일 날 먼저 만들었습니다. 공무원이 일단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9월 6일 날 우리 김석호 대표님도 지금 참여하고 계신데 우리 경상남도 남북 교류 협력 민간 전문가 TF를 현재 가동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한 6차례 정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남북교류 TF 그리고 우리 민간 전문가 TF에서 우리 경남도 남북교류 협력 조례가 있는데요. 그 조례를 좀 전부 개정을 해서 조만간 11월 초에 조례를 개정 공포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예. 이번에 방북을 하셔서 6개 분야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북한에 제안하고 오셨는데 아무래도 통일 딸기 사업에 관심이 좀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자, 부지사님, 얼마 전에 김경수 도지사께서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하셨어요.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수행단들과의 자리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통일 딸기를 언급하기도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북한에서도 통일 딸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가 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북측에 이제 많은 관계자들을 뵀는데요. 경남에 대한 그런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경통협의 그동안의 이 노력들이 북한의 그런 민화에 비해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통일 딸기를 이야기하면 거의 다 알고 계시더라 하는 부분하고요. 그래서 이제 통일 딸기가 우리 도내 마산이나 뭐 사천이나 그런 경제적 효과나 이런 홍보 효과도 많이 있었지만 북한 내에서도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우리가 그때 이제 통일 딸기 사업 외에도
이제 평양에 이제 그 소학교를 지어주는 그런 사업들도 했었습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통일 딸기를 기억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대표님께서 이 통일 딸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야말로 남과 북의 농민이 각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상생의 농업 교류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통일 딸기는 남측에서 조직 배양된 어미 모종, 모주라고도 하는데요. 이 모주를 봄에 북으로 보내어서 북측의 서늘한 기후와 또 무병의 토양에서 10배 내지 20배의 모종으로 증식하는 육묘 과정을 북측에서 거치게 됩니다. 이 육묘 과정을 거친 모종을 9월에 남측의 딸기 농가들이 이 모종을 이제 봄밭에 정식을 해서 12월 달부터 딸기를 따는 것인데요. 남과 북의 각각의 장점을 잘 살려서 우수한 딸기를 만드는 남과 북의 합작의 농업입니다. 남측은 우수한 종자와 농사 기술을 제공하고 북측은 우수한 기후 조건을 가진 무병지대의 딸기 육묘상, 딸기 육묘 터지요. 이 딸기 육묘상과 풍부한 인력을 제공하는 것이지요. 네. 북한에서 모종을 키우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예, 통일 딸기에는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첫째는 깨끗한 딸기를 수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딸기가 거의 재배된 적이 없는 북녘의 농지는 딸기를 해치는 바이러스나 병해충이 없는 청정 지역이고 그 청정 농지에서 육묘가 되니까 병해충 방제의 횟수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안전한 딸기를 남측의 농민들이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늘한 여름을 지낸 모종이기 때문에 꽃눈 분화가 일반 모종보다 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조기 수확이 가능하고 다수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 통일 딸기 사업이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된 건가요? 예, 무엇보다 남과 북의 지리적, 사회적 차이에 의한 각각의 장점을 살리는 농업 교류를 고민하던 끝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염되지 않고 서늘한 기후에서 키워진 양질의 딸기 모종을 찾던 남측의 딸기 농가의 요구에 딱 맞아 떨어지는 사업이었습니다. 특히 10여 년 전 당시 경상남도 농업교류협력 사업의 담당이셨던 이정곤 현재 농정국장께서 많은 애를 쓰셨고 그때 이정곤 국장께서 경남 통일 딸기 브랜드 도안까지 직접 만들어서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부지사님께서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그렇게 하던 사업이 5.24 조치 이후에 중단이 됐고요.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계속 모종을 준비하면서 기다렸다고 들었는데요. 예, 저희는 모종이 못 갈 것을 예상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2010년 5.24 조치 이후에도 매년 계속해서 봄에 북에 보낼 어미 모종을 준비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이 좀 있었지만 회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올 봄에도 3,000주의 모주를 준비했습니다만 결국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네. 경남 통일농업협력회 차원에서 북한을 돕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지원들도 많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예, 경상남도의 위탁과 또 도움으로 장교리 협동농장 지원, 장교리 소학교 건립, 또 천동 구경농장 지원 사업, 콩우유 공장 건립 사업 등을 했었는데 이 콩우유 공장 같은 경우는 5.24 조치 때문에 마련해둔 냉동기 등 뭐 기계가 이제 마지막으로 갈 기계가 이렇게 북으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완의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 지역의 초중고 학생들의 헌책을 모아서 이 콩우유 공장의 운영의 기금을 마련하는 꿈이 열리는 종이나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운영 기금이 어느 정도 모여 있지만 그 북으로 전달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제재가 풀려서 북측의 어린이들에게 콩우유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달에 방북하셨을 때요. 경남뿐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들도 갔지 않습니까? 뭐 그 다른 자치단체들도
또 여러 가지 교류 협력 사업을 제안했을 것 같은데요. 뭐 예.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그래서 6개 시도가 같이 참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도가 6개를 준비해서 갔고, 뭐 시도별로 약간 준비 사항이 좀 다르긴 했었는데, 예를 들어 부산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반도 해양도시 포럼 제안 같은 걸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산, 뭐 경남, 인천 그리고 북쪽의 주요 항만들을 여는 그런 항만도시 포럼 같은 걸 제안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인천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우리 가을이 왔다 공연이라든지 또는 지금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 중에 상당수가 이제 인천 출신 기업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쪽에 어떤 방북단 뭐 파견 뭐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있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개풍군의 양묘장 설치라든지 시도별로 조금씩 좀 준비한 사안들을 그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예. 자, 통일 사업 재개 구체적으로 뭐 어떤 내용을 제안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김 대표님 통일딸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농업 분야에는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남도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처음 저희가 시설 원해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남도가 시설 원해 생산량이 전국에 한 20% 정도 육박을 하거든요. 그리고 도 농업기술원의 에이텍이라고 이제 시험 재배 단지 교육 연구할 수 있는 뭐 아시아에서도 가장 큰 그런 시설 원해를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시설 원해 우리의 시설 원해 기술을 그쪽에 좀 접목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우리하고 교류 협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생각을 하고, 또 저희가 이제 그 북한이 어차피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이제 부지, 산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육묘를 잘 활용하고, 그걸 예를 들어서 우리 지리산에 동일 뭐 농산물 단지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북한에 예를 들어서 북한의 백두산이든 산에서 만들어진 육묘를 우리 지리산으로 옮겨와서 그걸 재배하는 통일 농산물 특화단지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이렇게 오가고 있는데요. 경남 통일농업협력회에서도 좀 바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까? 예, 경남통일농업협력회는 지난 9월 9일에 북측 민화협 관계자들을 만나서 향후 협력 사업에 대해서 규모 있는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했었습니다. 북측 내에 일개군 현대화 사업을 북측으로부터 제안받았고, 통일 딸기 및 통일 육묘장의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9월 20일에는 경상남도의회에서 이병희 빈지태 도의원의 공동주최로 남북 교류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경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방북을 해서 구체적인 사업 구상을 북측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일 딸기 외에도 5개 분야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제안하신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윤희상 테마 남북 음악 교류 사업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윤희산 선생님을 매개로 우리 문화 분야의 어떤 교류 말씀을 모두 좀 드렸었는데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북한은 윤희상 선생님에 대한 그런 음악 연구소도 있고요. 그리고 윤희상 관현악단도 있고, 그리고 윤희상 음악회 같은 걸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지난번 9월 달에 이제 북한 평양에서 윤희상 음악회가 열렸었고, 지금 이제 그 윤희상 선생님의 그 장녀이신 윤정 통영국제음악재단 이사님께서 사실은 지난 9월 달에 평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우리 통영과 평양 간의 음악 교류 관련해서 일종의 준비위원장 그런 자격으로 가셨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도 이제 그 통영국제음악제가 지금 열리는 기간 중에 있는데요. 이번에는 안 됐지만,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남한과 북한에서 음악제가 열릴 때 상호 이제
방문 파견해서 같이 이제 공동으로 그렇게 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하고 왔다고 좀 들었습니다. 네. 남북 교류 사업은 뭐 경제가 중요하겠지만 이런 문화적인 교류도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공통분모를 찾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문화에 관한 부분은 그러니까 결국 문화를 공유했고 또 역사를 공유한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 경남과 북한에서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이런 윤희상 음악 교류에 관한 부분이 가장 주목할 만한 이제 공통 분야이기도 한데 그래서 결국 문화라고 하는 거는 같은 정신, 같은 가치, 같은 역사 이걸 통해서 신뢰의 기반이 쌓이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 교류도 어떤 다른 분야 교류 못지않게 중요한 교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통일 딸기 외에도 농업 분야 어떤 남북 협력 사업 제안한 내용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예, 예. 그래서 아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시설 원해 분야인데요. 우리 도가 좀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스마트 농업 분야에서도 이제 정부나 우리 도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농업 분야를 북측에 이제 좀 접목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조금 논의를 하고 왔고요. 그럼 앞으로 저희가 또 북한이 우리는 이제 종자 개량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아직 북한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내려온 토종 종자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과 우리의 선진 원예 기술, 종묘 기술을 좀 적절하게 잘 조화를 하면 여러 가지 사업 분야가 생길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친환경 유기 축산단지 조성 예. 또 제안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뭐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경남도가 전국 축산 규모로 보면 전국 4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량 암소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두수를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뭐 구제형 문제라든지 또 뭐 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 이제 좁은 공간에서 많이 기르다 보니까 이 밀식의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질병의 문제 그리고 가축 분뇨에 따른 어떤 수질 환경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북측과 잘 교류를 한다면 북측의 노동력과 그리고 북측의 넓은 그 부지를 제대로 잘 활용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그 새로운 그 축산 경영의 모델 이런 것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지금 축산 산업이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도 사실은 이제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분야가 이제 벼농사 위주, 밭농사 위주, 뭐 우리 대표님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국민들에게 단백질을 공급하는 분야가 굉장히 주요 과제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서 결국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게 축산과 그리고 수산 분야인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북한도 그쪽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남북 공동 수산 교류단 구성도 있는데요. 뭐 경남은 또 바다가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뭐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수산 교류도 우리 경남의 굴이나 피조개 분야, 전국 생산량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해역도 이제 전국의 한 75%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이런 자연 환경 외에도 우리가 그 수산자원연구소가 경남도립수산자원연구소가 있고요. 거기에 또 민물고기연구센터가 있고 또 국립수산과학원의 분소를 또 2군데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자연 환경과 그리고 연구기관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우리 경남의 이런 수산 기술과 노하우를 북한도 지금 내수문업이나 뭐 바다 양식업 쪽에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좀 교류를 해서 좀 우리의 기술과 또 북한의 이런 쪽에 단백질 공급이든 이런 어류 생산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하고는 좀 바다 환경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북한은 어떤가요? 조금 뭐 다른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러나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점도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예를 들어서 메기 같은 걸 생산을 하는데요. 그래서 북한 생산량하고 우리 생산량이 뭐 우리의 한 2분의 1 정도이긴 하지만 북한도 상당히 맥이나 이런 분야의 생산 기술 이런 거는 좀 앞서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서로 교류하게 되면 굉장히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가 얼마든지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양삼 공동 재배도 제안을 예. 하셨는데요. 예. 이건 통일 딸기 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인가요? 어떻습니까? 크게 보시면 같은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경남 함양이 산양삼 생산의 전국 1위입니다. 그리고 산양삼 특구도 되어 있고요. 또 북한은 우리가 개성인삼, 고려인삼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의 산양삼 재배 기술과 또 북한의 가령 예를 들어서 백두산이나 금강산이나 이런 데서 재배를 해서 좀 고려인삼 또 우리 경남의 산양삼을 이제 국제적으로 좀 훨씬 더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좀 날 것 같긴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예. 자, 그리고 북한 진출을 희망하는 경남 도내 기업들, 북한 현지에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경남 경제인 방북단 방문을 제안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우리보다 천연 자원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소재 관련 첨단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경제부지사 주관으로 이제 TF를 만들어서 기업 수요 같은 걸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저희가 사실은 북한을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북한이 현재 이제 5개 특구와 그리고 20개 이제 개발구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쪽에 비전이 있을 테고, 또 우리가 서로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 지사님이 단장이 되어서 방북을 해서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은 뭔지, 또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뭔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예, 이 경제 협력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인단, 특히 우리 기업들과 관련된 부분은 경남의 어떤 지금 좋지 않은 경제를 돌파할 수 있는 어떤 해법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던데요. 예. 그래서 한반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이야기를 하셨고, 우리 김경수 지사님도 이제 경남 신경제지도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제 제조업 혁신, 스마트 산단이 사실은 전국적인 의제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을 살리지 않으면 특히 경남이 제조업 비중이 40% 이상이 되는 그런 제조업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스마트 팩토리나 산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제조업을 다시 이제 복원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새로운 돌파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저는 이번에 가서 진짜 이런 게 필요하겠다. 북한과 우리가 제대로만 잘 이렇게 그 협력할 분야를 경제 분야에서 만들어만 낸다면 앞으로 진짜 경남 경제, 대한민국 경제 새로운 돌파구가 충분히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대표님. 자, 경상남도가 북한과 교류를 제한하는 사업들 쭉 들으셨는데 또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먼저 부지사님께서 이러한 사업들을 제안하셨다고 하니 저희들은 너무나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상대방인 북측이 현재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이며, 둘째는 우리가 무엇부터 할 수 있는가인 것 같습니다. 북측의 현재 산업의 수준은 1차 산업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점과 우리의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선 북측이 우리에게 제안한 1개군 현대화 사업을 잘 설계해서 각계각층의 도민들이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가능한 일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통일농업협력회는 그간의 경험과 북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미약한 힘이나마 경상남도의 교류협력 사업에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부지사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특히 경남도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공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북 교류 사업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북한에게 제안을 했고 북한이 또 어떤 응답을 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남북 교류 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하면 된 일인데 이렇게 지자체가 나설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좀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두 분은 해주실지 먼저 행정부지사님 답을 좀 해주시죠. 예. 제가 듣기로 이제 동서독이 통일될 때 그때 이제 동서독 지방정부 간 교류가 62개소 지자체 간 자매결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서독의 지자체 간 자매결연이 독일 통일에 아주 든든한 밑받침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자체 간 교류가 정부 간 교류보다 좀 이점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국제 정치 질서나 또 정치적인 문제에 그렇게 덜 민감하다 하는 차원이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좀 갈 수 있다. 중앙정부 차원보다는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1999년도부터 지자체 간 교류를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제주도 감귤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99년도에 그 제주도에서 감귤이 과잉 공급이 되었고 그래서 판로 개척할 필요가 있었고 또 북한은 이제 과일이나 비타민 같은 게 필요했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10년 이상 그렇게 지속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앙정부가 해야 될 영역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지방정부 간에 또 해야 될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아까도 우리가 경제 돌파구 또 민족의 동질성 회복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민들께서 좀 더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도 있겠다. 또 북한과의 이런 교류가 일방적으로 퍼주기가 아니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영역들이 얼마든지 있고 앞으로 새로운 모델은 바로 그런 영역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갈 거다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와 협조와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석구 상임대표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직접 이제 만나는 이런 작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한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의 사람이 직접 만나서 일하면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큰 일치를 이루는 통일의 바탕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경통협이 아주 작은 단체이지만 북측에는 인지도가 높은 이유가 다른 단체에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끝이었지만 우리 경통협은 북측 주민과 같이 우리 경통협의 농업 전문가들이 작업복을 입고 걸음을 손에 묻혀가면서 실제 운영하는 것까지 관여하고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타 단체에서 건립한 시설들은 얼마 안 가서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저희 경통협은 북의 협동농장원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북측은 전압이 이렇게 좀 많이 불안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 온실을 설치를 했는데 자동화 온실을 못 타들이 얼마 안 가서 정말 2, 3일 만에 타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았죠. 그러면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대안도 마련해주고 또 뭐 자동차 문제 같은 경우도 10년 전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정유 기술이 발전하지 않아서 새 차가 가면 서버리는 거예요. 운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사전 정보를 이렇게 캐치를 해서 실제로 운행을 할 수 있는 어떤 차들 그런 차량들을 지원했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같이 이제 정부에서 양측 국민들에게 던져주는 어떤 정부 주도의 제도나 기반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작업 그 자체에서 교류협력의 더 큰 의미가 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지자체, 민간이 이 교류협력 사업에는 따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수록 더 좋은 효과가 나는 것이 교류협력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런 북한과의 교류 협력 사업 이제 관건은 대북 제재겠죠. 유엔의 대북 제재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섣불리 나서서 뭔가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인데,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연 지자체의 어떤 이런 협력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려가 당연히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 부분은 부지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뭐 저희 도입장에서 그동안 준비를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분단 이후 70년 동안 지금이 가장 격변하는 시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여러 차례 정상회담도 했지만 그래서 앞으로 상황이 더 좋아져서 하루빨리 사실은 남북교류 협력의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고 우리 시민단체 뭐 할 것 없이 사전에 철저한 대비, 준비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주고 하게 되면 그거야 뭐 돈만 있으면 되는 문제지만 그러나 이게 상호 지속적 가능하고 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분야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각오로 남북교류 TF에서도 여러 가지 안들을 만들고 있고 계속 준비를 해 나가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뭐 부지사님과 같은 의견인데 대북 제재는 북미 남북 관계의 진행에 따라서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또 희망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재 상황 하에서는 남과 북이 합의하고 또 계획을 수립하고 방문 조사 사업 등 인적 학술적 교류를 우선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일을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차분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교류 사업 제안을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북측의 답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방북 때 북측에 이제 미나협 관계자하고 공식 간담회를 해서 이제 우리 경남도가 준비한 6가지 사항을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북측에서도 공식적으로 접수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직까지 답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밑에서 여기서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제안 그 진행상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우리 경통협이 사실은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해주고 계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또 정부 차원에서는 또 우리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같은 것도 있고 또 통일부 관계자하고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마냥 기다린다기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부지사님 오늘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경상남도도 행정부지사시니까 이런 자리는 저희가 처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경남의 지금 가장 큰 현안 사업 뭐 어떤 거라고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가장 큰 현안 사업은 역시 이제 경제혁신, 제조업혁신이 가장 큰 현안 사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은 좀 남북 제재 국면이 빨리 풀리게 되면 도가 제조업 관련해서는 전국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가 우리 경경수 도정에서 3대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경제 혁신 외에 조금 더 경남이란 사회가 지속 가능한 그런 공동체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 또 도민의 역량을 도정과 함께 경남도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그런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뭐 사회혁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경제혁신과 사회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도의 공직자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의 공직자들이 조금 더 도민지향적으로 또 경남도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공직자의 역량 그리고 전문성 뭐 이런 부분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현재 당장에는 지금 이제 그 내년도 조직 개편에 대비한 조직 개편 작업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이제 경남을 이제 이끌어갈 경남의 새로운 예산 사업들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으면 좀 함께 공직자들이 함께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 도정의 캐치프레이즈가 함께 만드는 완전한 새로운 경남인데 예산을 짤 때도 그리고 조직 개편 작업을 할 때도 우리 도 공직자들의 자신의 의견을 언제든지 제기하고 또 상호 논의하고 의논해서 결론을 내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이분들이 더 사명감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도 할 수 있고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실무 과정에서 이제 우리 도의 공직자들이 이제 기존에 자기 예산을 깎아야 되는 그런 고통도 같이 감내를 했고요. 또 자기 인력도 같이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정을 위해서 도정 4개년 계획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새로운 신사업의 먹거리를 발굴하는데 같이 토론하고 논의하는 구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번에는 의미 있었고, 훨씬 그렇게 되면 실행 가능성도 높아지고 집행력도 훨씬 높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기대가 됩니다. 자, 경남과 북한의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경남도 차원에서 또 어떤 준비들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그래서 지금 남북교류 민간 TF가 8명의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한 6차례 정도 전문가 TF를 했고, 저희 현재 일정상으로는 11월 한 중순쯤 되면 그 민간 전문가 TF에서 경남도의 향후의 남북교류 협력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그게 대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부적으로 좀 공직자의 의견도 좀 수렴하고, 또 우리 도내의 각계각층 의견을 좀 같이 수렴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그 일개 시군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내의 시군도 같이 협력해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을 중심으로 도내의 각종 단체 그리고 시군과 같이 좀 안을 같이 만들어서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는 경남도의 앞으로 남북교류 협력사업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경남 통일농업협력회도 바빠지실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준비를 하실 계획인가요?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북측이 제안한 1개군 현대화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11월에 경통협 방북을 꼭 실현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의 교류협력 사업을 준비할 것이며, 그 1개군 현대화 사업에 이제 기초단체의 참여와 공감대를 좀 높이기 위해서 우리 경통협 자체에서 11월 13일 창녕을 시작으로 거창, 밀양, 함안 등 이제 통일농업 세미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기초단체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농업교류협력 사업을 개발할 것이며, 남과 북의 어려운 농업 현실을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조금이라도 극복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 미래의 통일농업 기반을 다지기 위해 식량 채소 분야의 통일육묘장과 북녘의 딸기 재배 수출 단지도 조성, 또 딸기 육묘장 건립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성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남통일농업협력회 김석호 상임대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급변하는 남북 관계에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지속 가능한 협력 사업을 하기 위해선 지방 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중한 행보로 지속적인 교류를 할 수 있길 기대하면서 포커스인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